지금 시각은 7시 22분입니다. 강원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문제, 레고랜드 교통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가직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모시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허소영 원내대표, 심상화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고맙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 끝나자마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 쟁점 살펴볼 텐데 5월 5일에 춘천 레고랜드가 문을 엽니다. 200만 명이 온다. 주말에 16,000대 차량이 몰린다. 네. 좋기도 하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도의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어떤 또 대안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허 대표님부터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어느덧 개장의 때가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통에 관련해서는 추계대로 한다 그러면 평일에 한 7,200대 그리고 주말에는 한 16,000대 정도의 네. 차량이 몰릴 거라는 전제로 이제 보면은 춘천시가 현재 도로와 교통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게 이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도 강원도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현재 하중도 내부에 한 4,200대 그리고 외부에 1,796대에서 한 6,000대 정도 수용 규모를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춘천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춘천시의 교통 흐름을 막지 않는 상태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모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차량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춘천시는 이제 어디서부터 막힐 수가 있냐면 고속도로 내려오는 지점부터 네. 석사동이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 아주 긴 메인 도로가 이제 네. 막히게 거의 주차장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도경, 춘천경찰서 또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인데 거기에 그리고 이제 LLK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네.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LLK 측에서 티켓을 모두 온라인 상황에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해서 그 입장객의 규모를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월에 가오픈을 할 때 입장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자. 네. 거기는 규모를 좀 작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셔틀버스를 지금 처음에는 한 3대 정도를 고려했었는데요. 이걸 좀 더 규모를 더 많이 편성을 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도로 중에서도 우리가 그 대교 하나만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는 여전히 그래도 힘드니까 배편을 한번 이용해 보자 해서 네. 옛날에 왜 우리 추억에 유람선이 네, 있었죠. 맞죠. 네. 예. 아마 그 지점에서 중도 배터에서 시작하는 도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네. 4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오는 방안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고 방안까지 또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허소영 대표께서 문제점을 많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춘천시장이나 또 우리 강원도지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지금 무책임한 답변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춘천시장은 특단의 교통 대책을 마련되지 않으면 입장객 수를 제한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개장을 연기하겠다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해 이제 강원도가 강원도 의회에 제출한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교통 영향 평가서를 보게 되면 2023년도에는 16,000여 대, 2026년도에는 26,000여 대가 온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히 강원도와 춘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문제이고요. 빨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도청사 이전 문제. 자, 도민들의 공론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영동 지역에서는 특히 강원도 제2청사의 필요성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강원도 도청사 신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도청사는 강원도 춘천 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청사는 강원도민의 의견을 좀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에 있을 때는 좀 공청회를 좀 하자는 게 강원도민들의 바람이다. 특히 원주 또 더 나아가서는 횡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캠프 페이지로 이전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캠프 페이지는 춘천하고 춘천역과 체육시설 또 어린이공원, 학교 등이 이제 밀접해 있는 춘천시의 중심입니다. 과연 이런 데 왔을 때 우리 강원도청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까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나가서는 원주시청의 부지가 약 한 4만 평 되고요. 네. 강릉시청이 한 5만 평 됩니다. 지금 네. 캠프 페이지 그 부지는 지금 2만 평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그 원주시청은 800여 명 정도 되고 강릉시청은 한 700여 명 됩니다. 우리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이 1,790명이 되는데 지금 이 원주나 강릉보다 반도 안 되는 이 부지에서 청사를 신축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춘천시 춘천 시민만의 의견을 물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민들께서 네. 지금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사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공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토론회나 이야기 공론회 공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사가 춘천시의 외부 다른 지역 제2, 제3의 도시로 옮겨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통제 대행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과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캠페이지 부지가 가장 최선의 부지인가? 또 제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비전 있는 그런 부지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캠페이지 부지로 또 의견이 좁혀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공간들을 확보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결정들은 잠정적으로 났고 아마 전화조사를 통해서 춘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주에 계신 분들, 타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춘천시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또 이것이 어디 입지가 들어와야 교통이라든지 또 접근성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춘천 시민을 중심으로 의견을 묻는 것은 얼마간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주신 말씀처럼 좀 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그리고 시의 발전 계획과 도의 어떤 계획이 부합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맞습니다. 허드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더 지금 100년을 왔습니다. 또 앞으로 100년을 더 나가야 되는 청사 이제 신축에 대한 아주 중차대한 이 시기인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나 횡성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있지만 춘천을 도청사의 부지가 춘천이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환동의 본부가 제2청사급 규모로 간다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 자료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강원 이제 기조실에서도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제2청사가 가는 것도 이렇게 우리 강원도 신청사처럼 이런 논란을 여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2청사의 규모로서 되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제2청사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는 다만 규모는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이신 것이죠. 그렇죠. 제2청사급 그렇죠. 그런 환동의 거죠. 본부라는 왜냐하면 것이죠. 제2청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가 800만 명 이상이 되는 곳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대한민국에선 그래서 서울과 강원도, 경기도밖에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가 갖고 있는 특수한 거리라든지 교통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규모화시키는 그런 본부급의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필요하다는 합니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입찰 답업 의혹을 받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 내일이 바로 최종 매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 의원님께서 짧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펜시아 매각이 사실 10년을 넘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알펜시아 매각이 헐값 매각이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강원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일에 들어와야 될 돈이 3,807억입니다.
과연 이 돈이 다 납입이 될 것인가도 관건이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알펜시아가 매각되는 최고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강원도 개발공사 그 부채를 탕감한다는, 그 부채율을 줄인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했을 때에도, 알펜시아가 매각이 됐을 때도 과연 부채가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펜시아를 7,100억에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얼마가 났냐 그러면 3,225억 원이 또 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에 약 70억 정도의 이자율이 또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3,225억의 이 그 차입금은 어떻게 우리가 탕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최문순 지사가 좀 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서 굉장히 지금 그 재정 상황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정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각되기 이전보다는 반값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2배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고도 남는 것이 한 뭐 3, 4천억 정도의 그 부채가 남긴 하지만, 온전히 알펜시아를 끌어안고 있었을 때의 부채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이윤을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 가지 이거는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앞으로 세 번의 회기가 뭐 10대 도의회에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선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총동원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위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40초씩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강원도민으로부터 저는 뭐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깊게 또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중요합니다. 대선이 또 지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역이든 또 그 기초든 광역이든 출마하려는 후보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먼저 가야 되고요. 강원도의 의원, 또 지역 그 시군 의원들도 의정 활동에 뒤로 하지 말고 우선 그 최선을 다하고 대선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강원도 의회에서 회기를 이렇게 안이 나왔을 때 회기를 조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의견을 듣고.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온 초안에 해당하는 것이 대선 기간에 이 그 회기를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달라 해서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기와 그 대선 유세 운동 기간이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앞에서 집중해서 저희가 지금 회기를 하고 오늘처럼, 그리고 또 다시 집중해서 그 시민들을 만나는, 대선 국면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유족의 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